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전자 가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도 거뒀고요. 네. 비트코인, 케미포비아, 신고리 원전 등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도 있었죠. 올해는 또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지, 또 어떤 과학 이슈들이 등장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괴짜과학에서는 올해를 뜨겁게 장식할 과학 이슈를 미리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늘 화면으로만 보다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데요. 일단 정말 반갑고요.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지난해 200명의 그 개기일식 원정대 꾸려서 직접 갔다 오신 소식 네. 저희한테 뭐 스튜디오에서도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좀 한 해를 정리해봤을 때 좀 뭔가 의미 있는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올해 뭔가 좀 독특한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거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디든 또 가보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개기일식처럼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올해는 개기일식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고생을 해서 금방 또 가게 될지는 좀 의문이고. 예. 네. 제 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악과 과학이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을 여는 게 몇 년간 계속 제 꿈인데 올해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음악과 과학이 어우러지는 페스티벌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올해 이슈가 될 과학 이슈를 미리 뽑아보는 자리잖아요. 네네. 왠지 좀 도사님 찾아가서 신년 운세를 미리 보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올해 과학 이슈는 한번 다뤘지만 오늘은 괴짜과학답게 좀 더 재미있는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2018년을 뜨겁게 달굴 과학 소식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5위입니다. 올해는 스스로 달린다.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 작년에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 정말 많았잖아요. 네. 뭐 무인 택시, 무인 트럭이 개발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자율주행차 올해는 조금 보급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기술이 일단 많이 발전해서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올해 내로 꽤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보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길이 굉장히 넓고 이제 직선인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기에 무척 유리합니다. 물론 아직 대세가 될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 나라들에서는 아마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골목이 많고 맞아요. 원체 좁은 길이 많아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려면 좀 소위 한국형 기술의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지역에선 좀 보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셨네요. 예,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게 자율주행차가 보급돼서 많은 분들이 또 과학 혜택을 누려봤으면 좋겠고요. 네. 2018년 뜨겁게 달굴 과학 소식 5위 살펴봤고요. 이번엔 4위입니다. 4위, 이제는 SNS 시대 아닌 가상현실 SNS 시대. 가상현실도 익숙한 단어고 네. 이제는 SNS 뭐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데 가상현실 SNS 하면은 뭔가 융합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하드웨어 선도업체인 오큘러스 VR이라는 회사를 2조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예견됐던 건데 이후 공개 컨퍼런스를 통해서 유저 각각의 아바타를 사용한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을 이 마크 저커버그 본인이 선보인 바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저희 그 싸이에서 그 미니홈피 했던 뭐 그런 방식인가요? 아바타가 있었죠 그때. 예, 그렇죠. 아바타를 사용하는데 이게 전부 VR 고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또 작년 가을에는 이제 페이스북 스페이스라는 베타 서비스를 이미 열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들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가상 공간에서 그 입체 영상과 목소리와 이런 걸 마치 이제 현장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베타 서비스를 넘어서 사용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는 계속 이제 이 방향으로 좀 진화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 아바타가 SNS 계정을 대신 운영한다니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현상을 언젠가 볼 수 있겠죠, 저희도. 예. 자, 계속해서 3위 살펴보겠습니다. 무섭게 전진한다. 인공지능의 전방위 진출. 네, 인공지능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2세도 구단을 겪은 이 알파고는 심지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파고가 이제는 바둑기를 완전히 은퇴하고 다른 분야를 좀 개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혀졌는데요. 네네. 이 인공지능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진출해 나간다고 보시나요? 알파고가 더 무서워졌죠. 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 이긴 건 다들 기억하시지만
이후에 이제 세계 랭킹 1위인 커즈 구단을 꺾었고요.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새 버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알파고 버전은 인간이 둔 바둑의 기보 데이터를 하나도 보지 않았고 네. 바둑 규칙만을 배워서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혼자서 바둑을 깨우쳤습니다. 아, 그래서 불과 한 3일 만에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 버전 첫 버전을 상대로 100전 100승을 기록하게 되죠. 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높아졌고요. 이런 능력을 이제 사회의 다방면에 응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이 그 천체망원경 관측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하나 찾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인공지능의 범용적 활용의 본격적인 첫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봅니다. 예, 인공지능이 새로 개발될 때마다 전 세대의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러네요. 또 이렇게 계속 새로 개발되는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인공지능 계보, 족보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3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2위입니다. 자, 2위. 늙지 않는 시대가 온다. 노화 방지 기술. 노화를 막지 못한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는데 노화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까요? 사실 전망은 불확실하죠. 예. 근데 2위로 선정한 거는 이제 저도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네. 그만 늙고 싶어서 예. 이 기술이 빨리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건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요. 일단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무병장수였지만 이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 보자. 이런 야심이 있습니다, 의학계에.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미 노화를 막거나 심지어 역전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쥐 같은 동물 실험에서는 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인간에게 적용되는 기술이 돼야 되는 건데 예.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심지어 뭐 문화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올해쯤에는 한 단계 정도는 발전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이 안티에이징 기술 안전하게 네, 꼭 실현이 되길 아주 바라고 젊으시면서 왜 있고요. 그러세요? 그래도 지금 모든 여자의 이게 숙명 아닐까요? 안티에이징 하면.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대망의 1위 공개해 주시죠. 자, 1위입니다. 인류의 꿈 이루어질까? 화성 생명체 발견. 네, 1위는 오랜 시간 인류가 꿈꿔왔던 바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작년 초에 유럽 우주국에서 보냈던 스키아파렐이라는 무인 화성 탐사선이 있었어요. 근데 착륙을 하다가 화성 표면에 충돌해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아쉬운 일이었는데 그 사고가 특히 아쉬웠던 것은 이 스키아파렐리에는 긴 드릴이 장착돼 있어서 화성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아마 습기가 찬 땅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무산돼 버렸죠. 이 화성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바이킹 탐사선 이후에 늘 이제 그 화성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자연 여건상 어느 정도 습기가 있고 너무나 춥고 덥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테리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도 생명체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고 하나도요. 있어요. 네, 단 하나도. 네. 그런데 이제 올해 5월에 미국 나사에서 5m 깊이를 팔 수 있는 드릴이 장착된 탐사선 인사이트를 발사하게 됩니다. 11월 26일 날 화성 도착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단순한 생명체라도 좀 땅을 파서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도 한번 올해 그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소식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국내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과학계에 올해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나 ICT 쪽이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고 기초과학 분야에 좀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혹시 뭐 슬로건화 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준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참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세영 앵커보다 먼저 이렇게 올해 핫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과학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올해도 멋진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